네, 이처럼 우리가 독자 개발한 군 정찰 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는데요. 조금 전 해외 지상국의 최초 교신에도 성공을 했고 5시간 가까이 지나면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위성 발사의 책임자이신 국방과학연구소 ADD 위성체계단장인 김경근 박사님과 함께 관련 소식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 3시 19분에 이제 우리 군의 1호 정찰 위성이 발사가 됐고 네네. 조금 전 한 20분 전쯤에 해외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3시 19분에 발사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시간 한 20분 정도 후에 노르웨이에 있는 트롬스에 있는 안테나와 이제 교신을 시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 위성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위성 쪽으로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내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돌고 나서 6시 조금 지나서 또 그 다음 상황을 또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최초 교신이 이제 해외와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이 예정돼 있는데 네. 언제쯤 이루어지고 저희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번 있는 게 아까 방금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 6시 이후에 한 번 더 트롬스에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 9시 반쯤에 저희 제주 쪽에 있는 안테나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때쯤 되면은 두 번째인 트롬스에서는 아마 그 태양 그 솔라 패널이 펴지고 나서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9시 반쯤에는 모든 어떤 위성의 어떤 컴포넌트들 그 장비들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위성이 정상 궤도에는 일단 진입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는 이 군사 정찰 위성이 어떤 식으로 좀 운용이 될까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워낙 많은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하나씩 작동시켜가면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상태를 다 확인하고 정상적인 걸 다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체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광학계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위성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있거든요. 네. 그 성능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시험 평가라고 하는 거고 그 시험 평가 과정 이후에 이제 군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 평가 기간이 그러면 한 최소한 어느 정도 빠르면 어느 정도 걸린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시험 평가를 한 몇 개월 정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좀 빨리 해가지고 군이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빠르다면 네. 군이 이제 이거를 전력화할 수 있는, 사용할 네네. 수 있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외부에 밝히기로는 6개월, 7개월 정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땡겨 주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네.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러면 궤도에 안착을 했으니까요. 이제 네. 명실공히 군사정찰 위성 그러니까 전력화 가능하다. 이것은 네. 그 점검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군사적인 어떤 그 시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주 그 위성이긴 하지만 우주 무기 체계 하나입니다. 우주 네. 무기 체계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지상에서 아시는 최근에 뭐 많이 하는 뭐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개발할 때는 필요한 성능을 만족시키는지를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위성도 위성에 요구됐던 여러 가지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능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 과정 자체가 이제 평가 과정이고 그 평가 과정이 거쳐서 군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요구한 것대로 지금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투용 적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시기로는 위성이긴 하지만 우주 무기 체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반 위성과 군사 정찰 위성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성능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안 문제, 그 다음에 통신을 하더라도 그 보안 체계가 좀 다릅니다. 보안 체계가 다르고 그 뭐 주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다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게 좀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해상도가 얼마냐 계속 물어보시지만 제가 네. 계속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북한은 3m급 해상도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 그렇게 있죠. 알려져 있고 예. 또 우리 정찰 위성은 그보다는 확실히 훨씬 네네. 좋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북한이 3인지 5인지 문제는 그거는 그냥 추정치긴 한데 네네. 네. 어느 정도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광학적인 상용 위성 같은 경우는 한 1m 언저리인데
그거보다 조금 좋은 게 저희 사실은 다목적 위성들이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저희는 가장 최신형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해상도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네. 미국에는 키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발전된 한 네. 5cm라고 알려진 네. 5cm의 크기까지 볼 수 있다고 알려진 건데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키홀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홀이 5cm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예, 그것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앞으로 4기의 위성을 더 발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가 광학위성이라고 해서 사람 눈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영상을 얻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 이제 발사될 그 영상 레이더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그 받아 가지고 다시 식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광학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고 이렇게 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야간에는 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적외선을 탑재하긴 하지만 적외선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런 상태인데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구름이나 뭐 그런 주야 관계없이 계속 그 찍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영상 레이더 특성상 뭐 금속 물질에 대한 어떤 반사나 이런 게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전파를 쓰기 때문에 해상도가 광학보다 조금 약간 더 높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위성을 싣고 올라갔다 온 게 팔컨 9이라는 발사체인데요. 이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재사용이 예전에는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그게 다단 로켓이라서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다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다 폐기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켓 전체 비용이 이제 발사 비용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고 펠컨 1은 그냥 일반적인 로켓으로 시험했지만 펠컨 9부터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네. 사실 처음에는 그게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1단 부스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걸 계속 지금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다른 발사체하고는 소위 말하는 초격차가 나면서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 정찰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 거거든요. 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찰 위성은 말 그대로 정찰을 할 건데요. 네. 군사 목적에 맞는 어떤 그 정찰을 하게 될 건데 그동안 저희가 일반적인 상용 위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저희 한반도 남쪽도 좀 보고 그다음에 해외도 좀 보고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결국 군의 작전상 필요한 그런 특수한 어떤 그 영역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구 궤도에서 돌면서 사진을 찍든지 뭐 네네. 통신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 뭐 국제법이라든지 네네네. 그 어느 나라 위를 뭐 찍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무슨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규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광학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찍어도 뭐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좀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최근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리고 뭐 펜타곤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북한의 위성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 위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간의 어떤 기술 수준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주 기술 수준을 봤을 때 북한 위성은 정찰 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광학으로 촬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군사 목적의 어떤 그 정찰 위성 수준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기술력 추정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위성과 네. 기술력 부분을 조금 떠나서 네. 이 발사한 시기가 네네. 오묘하게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혹시 북한이 이제 성공하자마자 네. 좀 조급하게 당긴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스페이스X하고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네. 지금 하기로 한 거거든요. 아, 지금 하기로 한 건데 이제 북한이 몇 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가 네. 제가 보는 느낌에는 저희가 발사하는 건 이미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네.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조급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북한이 저희 일정에 맞춰서. 저는 뭐 그게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일정은 이미 다 알려진 일정이거든요. 예, 당초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30일에 발사 예정이었다가 이제 오늘로 네네. 미뤄진 거지 네네. 않습니까? 이게 네. 기상 상황 때문이었던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는 이제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발사로 알고 있었는데 예. 28일쯤에 현지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고공풍이 좀 그 바다에서 육지로 많이 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로켓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게 육지 쪽으로 파편이 날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그 FAA 연방 그 항공청에서 그 승인을 안 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기의 추가 발사가 이루어질 텐데 네네네. 이건 언제쯤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그거는 지금 내년 그 봄부터 해가지고 24년, 25년에 그렇게 발사장 자체도 지금 반덴버그가 아니고 미국 동부에 있는 플로리다 쪽에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EOIR이고 EOIR. 다음에 쏠 게 싸 위성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없는 그 겁니까? 이름이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 EOIR 사이를 네. 네. 정식 명칭을 지을 겁니다. 네. 지을 건데 내부적으로 지금 한번 저기 연구소 안에도 한번 공모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 명칭이 있으면 이미 딴 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중간에서 명칭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아마 지금 위성에 대한 명칭을 짓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첫 군사 정찰 위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네. 미국에 계속 의존을 해왔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좀 고성능 그 첩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자산에 의존한 거 맞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다목적 위성이라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위성을 그동안 항우연과 그다음에 같이 개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위성의 대수도 좀 부족하고 성능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올라가는 사유 사업들에서 올라가는 위성이 현재 지금 국내에서 개발된 것 중에 해상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군 목적으로 안보 목적으로 쓰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 될 테니까 네. 우리나라 그 남쪽에도 그 로켓 쏘아 올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지금 저희 액체로 발사하는 액체 발사체가 지금 누리호가 이미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여기저기 정보가 좀 나오지만 이제 그 미사일 지침 풀리고 나서 고체 발사체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에서도 저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저 사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내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해외 발사체에 의존을 하는데 조만간에 몇 년 내로는 저희 발사체로 저희 위성을 올리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425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이름 없는 그 EOIR과 이름 없는 싸를 이렇게 싸 25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아니고 425가 싸 25. 예. 그냥 그 일하는 그때 연구원들이 뭐 명칭 뭘로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름을 진짜 아주 쉽게 지으셨네요. 네, 이 이름을 아주 쉽게 사업 이름은 아주 쉽게 지었고 이제는 올라간 위성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마 저렇게 한번 위성 이름을 짓게 되면 저게 1호, 2호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발사 책임자시죠.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박사님과 함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